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가정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던 집안. 그러나 그 안에는 가족을 무너뜨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와 시동생 사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관계 이야기입니다. 이 집안의 큰아들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시골집에 도움도 드리며 지냈죠. 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우리 집에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복받은 거다.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동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해 한동안 친정집,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거죠. 자주 집을 비우는 큰아들과 달리 며느리와 시동생은 매일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형수님, 저녁 뭐 드세요? 오늘은 같이 밥 먹을래? 이런 대화로 시작된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 일로 지방 출장을 다니거나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며느리와 시동생이 집안일을 함께 하곤 했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하고 마당에 빨래를 널고 사소한 일들이 쌓이면서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둘이 잘 지내니 보기 좋다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미묘한 시선과 잠깐씩 마주친 순간의 공기는 분명 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작은 실수에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다녀오다 며느리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낯설지 않은 이름, 바로 동생, 그러니까 닭이 친동생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의미심장했죠. 오늘도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야. 남편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하지만 차마 직접 캐묻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시동생이랑 너무 자주 붙어 다니더라. 그 소문은 곧 시어머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우리 며느리가? 아니야. 우리 아들이랑 잘 살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쪽지. 거기에는 시동생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이렇게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었던 며느리, 그리고 친아들 같은 둘째 아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한 남편은 결국 며느리와 동생을 불러내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시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모르게 감정이 잘못된 거 알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차갑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통곡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딸처럼 여겼는데 왜 이런 배신을 했니? 남편은 분노로 며느리에게 외쳤습니다. 넌 나랑 가정을 이뤘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내 동생이랑? 결국 며느리는 집을 나가게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는 파탄이 났습니다. 시동생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부모님 집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어머니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흐느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건 언제나 믿었던 사람의 배신 때문이구나. 그 후로 그 집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선택했고 시동생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그 누구에게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는 조용히 거실에 앉아 흐느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은 물론이고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결국 믿을 건 아무도 없구나.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가장 큰 상처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상처는 언젠가 아물겠지. 하지만 마음의 흉터는 평생 남는 법이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